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단어는 3단원 생활 속의 말과 글이라는 단원이고요.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 그리고 3-1에서는 읽기 파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읽기의 가치, 중요성, 그리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교과서 페이지는요, 120쪽.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는 말 찾으셨어요? 거기 간단하게 대관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죠. 자, 어디냐면 120쪽 제목 있는 데다가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뭐 이렇게 많아.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핵심 정리부터. 갈래는 수필이고요. 갈래 수필. 그 다음 성격은 회상적. 제재는요, 중학교 3학년 시절 도서관 활동 경험 했어요. 중학교 3학년 시절 도서관 활동 경험. 주제는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그 다음 특징 3가지만 씁니다. 특징 첫 번째, 과거 중학교 시절의 경험 회상. 두 번째, 무협지를 읽은 느낌과 고전을 읽은 느낌 대조. 그 다음 세 번째, 보약, 다리, 길 등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책의 가치 제시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이에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감을 때까지 늘 산을 보아야 하는 곳. 내가 거기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글쓴이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던 고향의 모습. 자, 이곳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보내고 2학년 봄 서울의 남쪽 관악산이 올려다보이는 중학교에 전학을 했다. 자, 그 다음 담임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특별활동 시간으로 산악반을 맡고 있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산악반에 들어갔다 이 얘기거든요. 쓰세요. 특별활동으로 산악반에 들게 된 이유. 매주 화요일 6교시 일주일에 단 1시간 활동하는 그 특별한 활동은 내 취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시간 내내 산과 학교 사이를 뛰어오가는 산악반으로 정해졌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이 뜻이죠. 묶어서 쓰세요. 활동적인 산악반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내 취향과 상관없이 산악반 활동을 하게 됐다. 뭐 이 표현이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3학년이 되면서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특별활동을 선택할 기회가 왔는데, 자, 봐봐. 나는 산악반의 경험에 비추어. 여기가 즐겁지 않았잖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활동반을 점찍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서반이었다. 여기.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도서반이 비활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 이해됐죠? 그러니까 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나 흥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산악반에 비해서 도서반이 좀 더 비활동적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됐죠? 도서반이 비활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 자, 그 다음 도서반 담당 선생님은 특별활동의 첫날 도서반이 할 일에 대해서 아주 짧고 쉽게 설명해 주셨다. 여러분 곁에는 책이 있다. 그 책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고 수업 시간 끝난 종이 올리면 가면 된다. 여기 묶으세요. 자, 묶어서 쓰세요. 자, 그래서 도서관 활동의 전부는 뭐예요? 마음에 드는 책을 읽는 것이죠. 그쵸? 거기 쓰세요. 마음에 드는 책을 읽는 것이 전부인 도서관 활동. 자, 그리고 선생님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자리 잡고 읽는 것으로 시범을 보여줬고요. 나는 책을 고르러 가는 아이들 뒤를 따라가서 한자로 제목이 쓰여 있어서 아이들 손이 거의 닿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아이들이 잘 안 읽는다는 얘기죠. 거기 쓰세요. 한자가 사용된 책은 어렵고 딱딱한 책일 가능성이 높아서 쓰세요. 한자가 사용된 책은 어렵고 딱딱한 책일 가능성이 높아서 아이들이 잘 읽지 않음.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간. 그 책은 한국 고전 문학 전집. 그 책이 어떤 책? 아까 이 위에 있는 그 한자로 제목 쓰여져 있는 그 책. 그쵸? 내가 고른 책. 그 묵직한 제목 아래 편집된 수십 권의 시리즈물 가운데 한 권이었어.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 대부분이 그렇던 책 표지는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아서 깨끗했다. 지은이는 박지원. 박지원. 내가 처음 펴든 대목은 허생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야. 자, 나이가 두 자리 숫자가 되면서 무슨 얘기야? 10대가 되면서 이런 뜻이죠. 10대. 10대가 되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해서 무협지 아시죠? 쌈지라는 거. 자, 이것에 빠지기 시작을 해서 거기 전하고기 전 국내에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엄청 많이 읽었다는 얘기죠. 자부심. 그런 내게 그거 줄치세요.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는 별 거부감이 없었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묶어서 뭐라 쓰시느냐? 무협지와 허생전의 유사점 첫 번째 비슷한 점. 무협지와 허생전의 유사점 1. 뭐다? 문체가 비슷했다. 문체. 유사점 1 첫 번째 문체. 그래서 허생전이 쉽게 읽혔다라는 뜻이야. 내용 역시 익숙했다. 무슨 내용이냐? 허생이라는 인물이 깊고 고요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실력을 쌓은 뒤 일단 세상에 나갈 일이 생기자 한바탕 멋지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파악을 하네. 자, 여기 묶으셨어요? 거기서 묶어서 쓰세요. 허생전의 내용을 세상에서 벗어나 있던 영웅의 활약상으로 이해. 허생전의 내용을 세상에서 벗어나 있던 영웅의 활약상으로 이해. 자, 이런 방식은 무협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방식. 거기 체크하시고 유사점 2. 유사점 2. 무협지와 허생전의 유사점 2. 내용 구성 방식이죠. 내용 구성 방식. 그것도 비슷했다. 자, 그 다음 허생전 다음에는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요게 박지원의 한문 단편 소설들이죠. 다 중요한 것들.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책 속의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수많은 무협지의 주인공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다. 이제 차이점 체크하죠. 무협지를 읽고 나면 여기서부터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지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 자, 그래서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그 책의 내용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여기까지 묶으세요.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무협지와 박지원 소설의 차이점. 무협지와 박지원 소설의 차이점인데요. 따로 그 묶은 부분에서 거기 무협지를 읽고 나면 이렇게 했는데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은요. 거기 쓰세요. 이건 따로. 상상력, 호기심 자극. 상상력과 호기심 자극. 그리고 그 뒷부분. 한두 번 씹으면 단맛 다 빠져버리며 다시 내용을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여기는 또 따로 줄치시고 쓰세요. 읽을수록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서 재미있음. 읽을수록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서 재미있음. 자, 그 다음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자, 그 다음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었는 한층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묶어서 씁니다. 책이 읽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성장시킴. 일주일에 단 한 번, 1시간에서 단 한 권의 단 1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 펴서 읽었을 뿐인데 내가 성장하더라.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나는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 내게로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처음 해보았다. 참, 작가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쓰냐? 독서를 통한 간접 체험.
독서를 통한 간접 체험 했어요? 하고 화살표하고 써요. 독서를 통한 간접 체험 화살표. 고전을 통해 작가의 생각과 사상을 느낌. 고전을 통해 작가의 생각과 사상을 느낌.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척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읽으면 내 피와 살이 되는 고전, 맛있는 고전, 내가 재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이, 그러니까 정신적 성장뿐만 아니라 즐거움, 재미까지 느끼게 해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최초의 고전이 우리의 조상이 쓴 것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었다.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특별활동 시간이 없어졌다. 내가 1학기에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주원의 책이 전부였다. 많이 못 읽었다는 뜻이지. 하지만 거기 묶어서 씁니다.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사람 뭐예요? 그치?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 이 사람의 직업이 들어가죠. 직업. 작가의 직업. 소설가. 작가의 직업. 소설가.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건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요 문장 묶으세요. 문장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책 읽기가 글쓴이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했죠? 책 읽기가 글쓴이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 별로 거창한 활동을 한 게 아니니까 특별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꾸어 놓았다. 정말 이놈의 말장난. 이렇게 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 하고 묶어서 쓰세요. 거창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책만 읽었던 시간. 됐나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그 책, 여긴 또 줄치고 쓰세요. 글쓴이에게 좋은 책을 읽는 것의 가치와 글쓴이에게 좋은 책을 읽는 것의 가치와 즐거움을 깨닫게 했으므로 글쓴이에게 좋은 책을 읽는 것의 가치와 즐거움을 깨닫게 했으므로. 됐나요? 여기까지 끊으시고. 그래서 중간 끝났어요.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책이 나한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분부터 여기서 끝부분.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일 어떤 일? 책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것을 느끼고 깨닫고 인생이 바뀌는 일.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자,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를 닫고 그의 일원이 되는 것. 그러니까는 책이라는 게 현재까지 그 과거에서 과거의 삶을 담고 있는 모든 지식, 생각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화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준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거의 좋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하고 드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준다. 이해되시죠? 거기다 쓰세요. 책이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책이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책은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참. 쓰세요. 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으므로. 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으므로. 예찬이네, 예찬 완전. 그치?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뭐라고?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요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거기다 쓰세요.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 깨달음을 얻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 책 속에 길이 있다. 이 말.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 깨달음을 얻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요.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했어요?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그 다음 볼까요?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 글쓴이가 가상 인터뷰했대요. 특별활동반으로 뭐 했대요? 도서반. 그래서 뭐 봤대요? 허생전. 그 아래 자신의 정신세계가 넓어지고요. 그리고 나아가는 진정한 통로.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빨리 그 길을 찾아. 이 얘기였던 거죠. 학습활동에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합시다. 1번 문제 보세요. 페이지는 124쪽. 짜잔.
글쓴이가 고전을 접하게 된 계기가 뭐니? 거기다 쓰세요. 특별활동반으로 선택한 도서반 활동은 마음에 드는 책을 자유롭게 선택해 읽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제목이 한자여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고전을 골랐다. 그래서 고전을 접하게 된 거죠. 됐나요? 특별활동반으로 선택한 도서반 활동, 마음에 드는 책을 자유롭게 선택해 읽는 것이었고, 글쓴이는 제목이 한자여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고전을 골랐어요. 두 번째, 글쓴이가 고전을 열심히 읽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온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이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이 있으며 아름다움. 세 번째, 정신세계가 한층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듦. 그 다음, 무척 재미있음. 하나 더, 우리의 조상이 쓴 책이라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낌. 그래서 이 사람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치? 뭐다? 소설가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하셨죠? 자, 그 다음. 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본인에게 감동이나 영향을 준 책 쓰기, 그 경험 이야기 하기까지는 열심히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3번에 보면 다음 구절을 참고를 해서 읽기의 가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죠?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 이 부분 설명하는 거. 여기는 쓰세요. 책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담겨 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인간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문화를 익힐 수 있으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다. 그 다음, 책을 읽으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하셨죠?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이런 중요한 읽기를 생활화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읽기 생활을 점검해보라. 이 자료 참고해서 쓰라 했으니까 거기다 쓰세요.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중학생이 한 달 동안 읽는 책이 약 4권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했어요? 나의 경우 하고 점점점 자기의 경우를 쓰시면 되겠네요. 4권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활용할 방법을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도서관 활용, 독서 토론, 독서 캠프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네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나의 다짐 땅땅땅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뒷장 이제 마무리하고 요 단어는 아주 간단히 끝나죠? 자, 이 단원에서 읽기의 가치, 중요성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방법 요거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읽기는 읽는 사람의 성장, 정신 성장시키고 삶의 질, 오케이, 맞죠? 동그라미. 왜 이래? 그 다음, 좋은 글과의 만남은 삶의 가치와 질로 달라질 수 있다 했어. 무조건 다른 사람 좋아해. 미친 소리야. 들렸고.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서관 활용, 독서 캠프, 오케이. 됐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책 읽기 관련된 명언들은 뭐 굳이 학교에서 했다면 읽어보시게. 됐나요?
자, 거기까지 해서 3-1은 마무리하고요. 사실 얘보다 중요한 건 3-2의 우리말 문법 요소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